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저는 오늘 지난주였죠. 10월 28일 이제 경상남도에서 시행되었던 식품위생직 시험 과목 중 식품위생학에 대한 기출해설 특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치르신 분들도 있고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경상남도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찾아보실 텐데요. 우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한 명 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접수율이 90명 가까이여서 사실 접수율로 따졌을 때는 이제 경쟁률이 90대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시험장에 가서 응시율을 봤을 때는 거의 강의실마다 절반 이하로 응시율이 매우 낮은 거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해설 특강을 찍는 시간이 월요일이다 보니 아직 실응시율, 그래서 실경쟁률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그 접수율에 비해서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빈자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설 특강에 앞서서 도대체 위생학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나 쉬웠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에게 전체적인 난이도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평은 이제 중에서 중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이 어렵지 않았고요.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타임까지 재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방고시 수험생이었으면 거의 5분 이하로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도 우리가 늘 다루던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핵심 내용에서도 문제가 까다롭지 않게 금방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게 출제되어서 아마 평이하게 긴장했던 마음이 잠깐 녹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화학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대방고시에서 식품위생학과 식품위생물학을 둘 다 강의하고 있다 보니 이제 주어진 시간에 40문제를 복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이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복원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 점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정답이 아님, 그렇죠? 가답 아님을 꼭 고려하셔서 이 내용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어제 시험을 같이 치르셨던 분들이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대방고시 식품위생직 카페에 이 품격 카페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제 오류도 같이 수정할 수 있고요. 또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몇 문항씩 출제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각각의 문항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희가 이제 10개의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법규 파트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거나 기생충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모든 파트에서 10개 파트가 모두 다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문제 또는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중독 파트라고 하죠. 세균성 파트, 그다음에 자연독, 그리고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세 개의 파트를 합쳤을 때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7문제로 이게 줄어들어 있죠. 왜? 다른 파트에 다 출제되느라고 식중독 파트가 조금 적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법규에서는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기본 이론 할 때부터 매번 잔소리하던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목적은 무조건 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목적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용어 정의 중에서 제가 제일 쉬운 건 뭐다? 식중독이다. 식중독 나오면 이거를 꼬지 않는다. 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냥 용어가 나오고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 요인 또는 위해 요인이라고 하죠. 외인성, 내인성, 유기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외인성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도 보통 3문제, 4문제까지도 나오는데 2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우리 변질 파트에서 변질 방지법으로 화학적 방법이 뭐냐라고 고르라. 이런 게 나왔고 이제 마지막에 소독과 살균 파트에서 화학적 소독제에 대해서 소독제 4개가 나오면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파트로 가보면 우선 병원성 대장균이 출제가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독소원성, 병원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고루고루 섞여서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황색포상구균, 정말 단골 중에 단골. 보기가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런 식품에서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식중독 뭐냐, 균은 뭐냐,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도 우리가 맨날 하는 6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이런 거 있죠. 사멸 조건, 뭐 죽지 않는 조건 이런 것들이 출제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자연독 식중독으로 넘어가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식물성 자연독은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여담하는 아미그달린 왜 이렇게 사랑하니? 라고 하는데 또 아미그달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0.1 초코시지 않을까. 그 수많은 식품 중에 감자가 2개 나오는 보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변미독도 곰팡이, 그리고 독소, 그리고 치매 부위가 연결하는 문제인데 선생님 문제집하고 똑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고 조교님이랑 소름 끼친다 이렇게 할 만큼 너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화학적 식중독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유해 표백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골라라 이렇게 나왔고, 방사능 물질 역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 개의 방사능 물질 특징이 있잖아요. 어디에 축적되고 어떤 질병을 유발되고 이런 물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식품과 감염병 파트에서는 감염병 발생 원인 있잖아요. 세 가지, 요거 세 가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인수공통 감염병 고르는 거. 그죠. 쉽죠. 그 다음에 기생충 문제도 이제 기생충이 4가지가 이제 보기로 출제가 됐는데 각각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에서 페디스토마 하나, 뭐 무구주충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8번째 파트죠. 이 해썹하고 영업관리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GMP에 대해서 나왔는데 쭉 설명했고 마지막에 우수 제조 기준 딱 6글자가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GMP를 고르셨겠죠. 그래서 GMP 나왔고, 그다음에 해썹 7원칙. 단골 중에 단골이죠. 이 중에서 이제 검증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있었고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집단급식소의 위생에 대해 나왔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배웠네요. 냉장고 꽉 채우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손 씻긴 20초 이상 해. 이런 것들 다 알려준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박한 헛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 검사는 우리가 이제 역시 LDO10이라는 너무 큰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급성 독성 시한법이 나왔고요. 마지막 발색제를 고르는 문제. 근데 경상북도 예전 작년 문제처럼 막 까다롭게 나왔지 않고 발색제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문제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답을 좀 맞춰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빈칸도 있고 보기도 없는데 보기 너무 쉬워서 그냥 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이나 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보건 문제 답안은 대충 알려드리고요. 이 정확한 이제 보건 내용, 이제 보기까지 모두 완성된 보건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프린트로 모두 수험생분들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답안만 잘 맞춰보시고 또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정도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때 모든 문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 방지, 올바른 정보 제공, 그다음에 식품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들을 다 외웠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니은과 니을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되게 틀린 보기에 뭐 있었냐면은 우리가 식품의 이제 질적 향상을 도망하고 그러는데 의약품의 질적 향상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니은 리을이 정답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정의된 용어의 정의, 용어로 옳은 것은 이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용어의 지금 정의를 위생법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용 질환, 식중독, 제가 봤을 때 주관식이어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식품의 건강장애 요인 중 외인성 위해 요인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아플라톡신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다른 보기는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있었습니다. 보고독 있었고요. 뭐 식이성 알레르겐이라던가, 그 다음에 산화유지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유기성도 있고 내인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이 있어서 아플라톡신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식품의 변질 방지법 중에 화학적 방법. 그죠? 화학적 방법 뭐예요? 염장이겠죠. 나머지 이런 거요. 냉장고 보관, 살균 이런 거 다 물리적 방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고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화학적 소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제 정답은 에틸알코올의 소독력이 70%에서 제일 세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게 정답으로 이제 근데 이런 2번이나 3번 이런 거는 진짜 안 맞아요. 뭐 이게 진짜 2번에 있었나요? 막 이런 거 간혹 물어보시는데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고 이 내용에 그리고 순서도 이 순서 아닙니다. 이건 제가 문제로 외워오는 습관이 전 단원별로 외웁니다. 그래야 단원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단원별로 쭉 순서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다른 보기가 있었냐면 승홍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승홍은 우리가 금속 자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속류에 사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 크레졸은 우리 비누액이라고 배웠죠.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선생님 설명하는데 물 소독에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서 틀린 보기로 판단이 되어서 이거 너무 이제 사실 누가 봐도 쉬운 보기긴 하지만 다른 보기들도 선생님이 다 완성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4번, 이건 4번이 맞았어요. 쇠고기, 특히 분쇄된 쇠고기 제품이나 유제품 등은 장관 출혈성 대장균의 원인 식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맞는 표현으로 보고 나머지 그러면 틀린 표현 궁금하잖아요. 1번은 이런 거였어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금 가을이어가지고 가을철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리고 병원성 대장균이 독소를 만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독소원성 대장균이 이질 증상 나타낸다 다 틀린 표현이어서 이제 4번이 가장 옳은 표현에 가까워서 이제 4번이 정답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식중독균이 뭐냐라고 물어봤고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쫙 튀어나오죠, 여러분. 화농성 산처가 쫙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우리 이 단백질 식품에서도 가능하고 전분질에서도 가능하고 화농성 상처가 있는 종사자가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있었어요. 뭐 살모넬라, 캠필로 막 이런 거랑 섞여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정답입니다. 자, 8번 보시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을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문제는 지금 보시면 2번이 이제 늘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겁니다. 이 노로바이러스가 60도씨에서 죽지 않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는데 쉽게 사멸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내용, 뭐 증상이 뭐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9번째. 식물성 자연독 성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기억이 납니다. 1번과 4번에 감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감자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마니타톡신, 무스카린 이런 거 있었고 밑에 감자 밑에는 고시폴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시험 준비 안 하고 그냥 푸는 애도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자 위생지 공부해라 라고 나 할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이제 독성분을 하는데 지금 아주 쉬운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매번 이런 형태로 출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변미독 한번 보겠습니다. 황변미를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 그 다음에 치매 부위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보시면 지금 이 스테레오비리데가 스테레오비리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독이죠. 이렇게 연결된 게 정답입니다. 시트리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루테오스키린도 있고 이게 다 있었는데 독이 치매 부위가 안 맞는다거나 갑자기 크라이소제늄이 튀어나온다거나 파툴린이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1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여기 경남 스타일은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설명하는 게 뭐야? 뭐 이건 뭐야? 이렇게밖에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표백은 잘 되지만 포르말데히드가 식품 내 유리돼서 신장을 자극하는 위의 표백질 역시 주간식이어도 맞출 수 있죠?
롱가리트입니다. 롱가리트가 답이고 뭐 베타나프톨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화학적 식중독 두 번째 문제 역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출된 경우 뼈에 축적되며 장기간 노출 시 조혈기능장애, 백혈병, 골수암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핵종은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가 스트론튬 90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쓰라고 다 보기를 비워놨어요. 그만큼 이렇게 막 아주 간단한 형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감염병 발생 원인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누가 봐도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요. 감염한, 감염 경로, 숙주의 감소성. 근데 이제 리을 부분이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리을이 뭐가 나왔냐면 이동 발현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동 발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예 이걸 그냥 무시하고 셋만 가면 근데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1번 기억, 니은, 디귿이 있었는데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수법이고 출제할 때 그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는. 근데 이 리을이 주가 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선 이제 이동 발현이라는 표현은 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서 아마 학생들 중에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되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나 못 들었으니까 그냥 이거 3개로 가서 1번으로 가는 경우들도 지금 학생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제 원래 제가 이게 비공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킹을 신경 씁니다. 저는 막 수정 테이프로 지우기도 해요. 왜냐면 내 답이 답이 되면 그게 정답이니까 그거를 꼭 이제 확인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우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동 발현은 아닌 걸로. 감염 경로에 아마 뭔가 발생 원인에서 이렇게 혼동을 주기 위한 출제 보기가 아니었을까. 만약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동 발현이 있다고 하면, 근데 제가 많이 서칭도 해보고 했거든요, 주말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결과가 11월 16일인가에 나왔을 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꼭 수업에 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1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 인수공동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거 누가 봐도 경구감염병 2개가 나왔습니다. 1번 결핵탄저, 3번 뭐였더라? 파상열 이런 거 나왔고, 4번 돈단도 큐열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홍열, 이질 요게 답으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기생충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이 기생충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금 3번 보기가 정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 2, 4번이 너무 틀렸습니다. 1번은 무구조충에 대한 설명인데 돼지고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표현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구충에 대한 설명인데 경구로만 감염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 또 4번 같은 경우는 페디스토마, 그러니까 제가 경남 경북은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시나 경남도 페디스토마, 폐흡충이라고 하지 않고 페디스토마라고 나왔고, 근데 얘가 토양 매개성 선충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보이고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식품,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전 더 안 외워져요. 왜냐면 너무 약간 그냥 이론서 같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식품을 매개로 인체로 감염되고 이렇게 기생을 해서 염증을 유발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넷 중에 가장 맞는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6번. 자, 해썹에 대한 문제인데요. 해썹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해썹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행요건을 기반으로 하는 시설, 위생, 공정에 대한 우수 제조 기준, 이런 부분이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마지막에 우수 제조 기준, 적정 제조 기준 우리가 GMP라고 알고 있죠. 근데 보기가 정말 신박했어요. 1번 AMP, 2번 IMP, 3번 GMP, 4번 SSOP. 그래서 제가 너무 약간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시험 감독관이 잠깐 약간 쳐다보긴 했는데 이게 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2번에 쓸 게 없어가지고 이거 GMP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짧게 나왔어요. 이거를 길게 나오지 않고 이 해썹 시스템이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활동, 그래서 검증. 그래서 검증 절차 확립, 이렇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갑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제가 신박한 보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4번이 틀린 보기로 보이는데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식중독균의 증식이 억제되므로 습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보기가 우리 위생인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보이고 나머지 어떤 거 나왔냐면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 냉장고 냉기가 원활해야 되니까 70% 용적에 대한 부분 나왔고 그 우리 다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본서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열식품, 가열식품 교차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리하기 전에 20초 이상 손 씻어야 돼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에 설명한 독성시험법이 나왔고요. 이렇게 박스가 나온 상태에서 시험물질이 시험동물에게 경구 투여한 후 1, 2주일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반수치사량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급성독성 시험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다음 보기에서 발색제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심지어 질산나트륨이 맞았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거저주는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이거 혹시 다른 거 있나? 이게 고민할 정도로 이게 다 있었어요. 기억 디귿이 이제 질산나트륨, 아질산나트륨, 그리고 질산칼륨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색제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 디귿이 답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이어서 3분이었어요 라고 했지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풀었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생 문제를 풀고 기분 좋게 미생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늘 하던, 그래서 제가 위생은 제 교재에서 적중 문제 어디 뭐랑 비슷해요 이런 표현을 전혀 쓰지 않은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 문제집에도 제가 봤을 때 다 있는 내용들이고 그런 표현들 막 특이하게 이렇게 내가 나만 가르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우리가 식품위생학 하면은 늘 공부하고 다뤄왔던 부분들 근데 문제 형태도 되게 쉽게 나온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주 무난하게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식품위생학 그래서 해설특강 저는 아주 간단히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전체적인 문제 이제 내용들은 다 살펴보셨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들은 이제 제가 또 우리 문제풀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시 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식품위생학 해설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